맛있게 점심을 먹고 신곤증에 골골거리며 업무를 하다 기지개를 켜며 커피를 찾는 시간 오후 3시. 주말을 고대하며 퇴근을 기다리는 금요일 오후 3시. 우리 같이 영화 이야기 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디오로 만나는 시민 연상제 2022 전주 시민 라디오 데이 영화를 말하는 사람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말하다 진행을 맡은 유슬기입니다. 2022 시민 영상제 하루 전 전주 시민 라디오 데이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방송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몇 년 만에 그것도 혼자 진행을 하려니까 좀 걱정이 앞서긴 하네요. 네. 부족한 방송이더라도 너른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진행되는 시민 영상제에 앞서 열리는 라디오 데이인 만큼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영화입니다. 모두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영화를 좋아해서 한 달에 2-3편 이상은 꼭 보는 편인데요. 위로가 되고 웃음을 주기도 하고 삶의 깨달음을 주기도 하죠. 그리고 요즘엔 기술이 좋아져서 때론 체험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영화에 푹 빠져서 보다 보면 그 시간만큼은 잠시 현실을 잊게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저와 같이 영화를 말할 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18회 시민 영상제 프로그래머 이나나님, 박현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휴가도 내시고 뭐 택시도 타고 오시고 막 그러셨던데 저희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영상 한번 보시면서 쉬었다 가도록 하시죠. 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두 분 소개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분 먼저 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할게요. 아, 네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를 사랑하는 남자 박현우입니다. 영사남 박현우님. 네. 네, 26살이고 전주에서 일을 하면서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어서 이제 오후 반차 쓰고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네, 안녕하세요. 영화를 사랑하는 여자 이나나입니다. 네. 저는 전북대 재학 중이고 가끔 영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가끔 영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가끔 합니다. 아, 어떤 영화 일을 하시고 계시죠? 그냥 이런 상영회라던가
영화제나 아니면 가끔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아, 제작도 직접 참여하시는 거예요? 네. 가끔. 아, 네, 아주 가끔. 네, 일단 반갑습니다. 제가 프로그래머라고 앞서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확히 시민영상제 시민영화 프로그래머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면. 일단 프로그래머는 영화제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관객들께 어떤 영화를 보여줄지 영화를 결정하기도 하고 그 결정된 영화들의 섹션을 나누거나 그 섹션 내에서 상연 순서를 결정하기도 하면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이미 이번에 시민영상제에서 프로그래머를 맡으셨는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뭐 섹션을 뭐 나누신다던가 뭔가 그런 활동을 하신 거예요? 네, 일단 이번 시민영상제는 영심위에서 진행하는 영화 제작 프로그램에서 제작한 영화들을 상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영화를 선정하거나 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총 4편이라서 섹션을 나누는 것도 없었고 대신 그 영화들의 상영 순서를 결정하고 또 GV 모더레이터까지 맡았습니다. 아, 네. 두 분 덕분에 좀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은데 좀 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번 기회에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조금 저도 알아봤었거든요.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리기 전에. 근데 이번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GV라던가 뭔가 그런 행사를 진행을 하실 텐데 그런 단어가 좀 생소하게 들리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정확히 GV와 모더레이터란 무엇일까요? 네. GV는 게스트 비짓의 약자로서 이제 영화를 상영을 하고 이제 제작자나 배우분들이 와서 이제 인터뷰하면서 영화 비하인드나 뭐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입니다. 아, 네. 그럼 저도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GV에도 관심이 있어요. 저희 전주국제영화제에서 GV 많이 진행하잖아요. 저도 몇 번 보러 가서 끝까지 남아서 GV 끝까지 보고 간 적도 많거든요. 근데 영화 GV를 보다 보면 영화에 대한 주제나 감독의 의도와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도 알 수 있어서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제에서 GV 진행을 위해서 특별히 두 분이 준비하셨다거나 중점을 둔 게 혹시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이번 영상제 관객분들이 영화 제작에 참여하신 분들의 지인분들이 많이 올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그분들 게스트분들이 관객들에게 본인이 내가 이런 영화 제작했다라는 거를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관객분들이나 게스트분들 중에 제 지인분들도 있어서 또 이렇게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 네. 현우님은?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요. 이제 관객분들 중에서 이 영화 제작자나 제작자의 뭐 지인분들이 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 그런 분들은 아니지만 일반 관객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초점을 어디에 맞출지를 계속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뭐 그런 게 좀 고민이 됐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GV를 제가 혼자서 진행해 본 적은 있는데 이번에 둘이서 진행하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뭔가 긴장이 덜 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오히려 긴장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호흡이 맞아야 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인하나님이랑 친해지려고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 분이 이번이 두 번째 보시는 거라고 하셔서 저 좀 깜짝 놀랐거든요. 네네. 두 분 이미 되게 친하신 줄 알았는데 두 분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걸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내일 두 분이 어떻게 합을 맞추셨는지 기대해도 될까요? 어떻게 네. 잘 맞춰보겠습니다. 하루 안으로 맞춰주세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을수록 더 궁금해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프로그래머와 모더레이터가 어떻게 진행을 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대도 되게 되고 근데 이거 프로그래머로 참여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따로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혹시 교육을 들어야겠다 뭐 GV의 모더레이터로 참여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신 계기가 따로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작년에 영심에서 진행하는 시민 영화 프로그래머 양성 교육을 들었었는데 그 교육이 제가 아는 지인분께서 이전에 그 교육을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교육에 관심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영화를 취미로만 좋아했었는데 이런 영화를 매개로 한 활동에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을 듣게 됐고요. 그 교육을 하면서 이런 상영회를 하거나 영화제를 하면서 제가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화를 선정하고 또 그 영화를 관객들과 나누는 그런 활동에 재미를 생겨서 그 이후에도 상영회나 영화제나 이런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현우님은 저는 이제 원래 좀 영화를 좋아한다고 스스로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전주에서 이렇게 많은 활동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되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되고 나서 이제 되게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기웃거리면서 영화계에 좀 어떻게 한번 발을 들여볼까 하면서 기웃거리는 것도 재미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쪽 업계에 있는 분들이랑 좀 인연이 닿고 뭐 그런 좋은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자리에도 있고 뭐 모더레이터도 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약간 삶에 뭔가 영화가 녹아 있으신 거네요. 그러면 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진짜 현우님은 왜 발을 들이고 싶으신 거예요? 이쪽 전공이셨나요? 아니면 그냥 관심이 많으셔서 뭐 이런? 글쎄요. 그냥 영화를 그냥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술이 재밌고 이제 감동적이잖아요. 영화를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 좀 이런 영화관에서 하는 이런 감정의 경험 이런 것들이 좋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좀 동경하는 마음은 있는데 막 전공을 택해 보진 않았지만 이제 이렇게 전주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런 기회들을 활용하고 있어요. 저도 영화를 좋아해서 관심이 많아서 뭐 영화를 보면 뭐 제가 인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영화들은 소감을 남겨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두 분은 되게 적극적으로 뭔가 영화를 사랑하는 걸 더 많이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대단하신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일반 관객으로서 보는 거랑 프로그래머 교육을 받고 나서 보는 거랑 또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감상이라던가 그게 좀 다른 게 있을까요? 일반 관객일 때의 영화를 보는 시선과 이런 프로그래머나 모더레이터로서의 역할에서 바라보는 영화가 어떻게 좀 다른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저는 일단 일반 관객일 때는 되게 영화를 깐깐하게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면서 이 영화는 스토리가 왜 이렇지? 막 저 장면은 왜 저렇게 찍었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보는데 프로그래머로서 볼 때는 조금 그래도 그 영화의 매력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실제로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실제로 애정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현우님은 저는 방금 답변을 들으면서 놀랬던 게 저는 반대였거든요. 저는 일반 관객일 때는 이제 최대한 즐기면서 좀 유한 마음으로 보는데 이제 네. 프로그래머는 제가 참여를 안 해봤지만 이제 모더레이터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은 더 오히려 저는 깐깐해지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좀 분석적으로 들어가면서 영화를 좀 뜯어보게 되니까 물론 막 비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자꾸 뜯어보고 여러 번 보고 그러다 보니까 더 진지하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진짜 영화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왜 깐깐해지셨는지 궁금하긴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만드는 영화잖아요. 좀 유하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유한 마음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대화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영상 하나 더 보고 오실게요. 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네, 이번 시민 영상제에 남녀노소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셨는데 시민들이 만드는 영화가 어떨지 저도 많이 궁금하네요. 저 작년에는 못 봤지만 몇 년 전에 제가 시민 영상제 보러 가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전공자와는 조금 다르게 일반인들의 시선에서 영화가 어떨지 저도 좀 궁금은 해요. 항상 매년. 근데 두 분이 살짝 홍보를 해주시자면 출품된 작품들 전체적인 감상평이라던가 아니면 인상적이었던 작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나님 먼저. 네. 저는 일단 시민들이 만드는 영화는 조금 더 진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공자처럼 영화를 계속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조금 어설픈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더 매력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영상제에서 하는 작품들도 그런 진심이 담겨 있는 영화들이 많고, 또 전공자가 만든 작품 못지않게 완성도도 있는 작품들이 많아서 재밌게 보고 가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면? 저는 그 서수민 감독님의 여름을 걷다라는 작품을 좋게 봤는데, 그 영화는 정말 진심이 담겨 있는 영화라고 느껴졌고, 영화의 분위기도 좋고 완성도도 괜찮아서 추천드립니다. 배경이 여름인가요? 네, 여름입니다. 현우님은? 네, 옆에서 너무 멋있게 말을 하셔가지고 예, 진심 메모해놨습니다. 진심. 저는 이제 네 편을 이번에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는데 네 편이 전부 다 개성이 있고 뭔가 이 시민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심을 가지고 만든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밌고,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제 좀 지인들이 막 영화를 참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뭐 저만의 소소한 재미였던 것 같고, 그 네 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건 그 작품 중에 이제 그만 다니려고요라는 작품이 있어요. 어딜 그만 다니시는 거죠? 네? 어딜? 그건 알 수가 없는데 네. 일단 제목만 봐도 뭔가 뭉클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만 다니려고요. 회사를 그만 다니고 싶으신 거 아니세요? 약간 그거는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아무튼 이 영상이 제목부터. 박제되기 때문에 네네. 회사분들이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단편 영화나 독립 영화의 매력이 또 있잖아요. 저도 영화제가 하면 단편 영화를 꼭 한 편 이상은 보려고 하는데 두 분이 생각하시는 단편 영화의 매력이 뭐가 있을까요? 현우님 먼저. 네. 저는 이제 독립영화제나 뭐 이런 데를 가면은 장편보다 단편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상업 영화를 보게 되면 보통 1시간 반, 요즘은 막 2시간 반, 3시간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짧은 거를 여러 개 보는 경험도 좀 색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좀 집중력이 안 좋아서 이 좀 기승전결 해가지고 딱 짧게 끝내면은 그렇게 깔끔할 수가 30분 내로. 없더라고요. 네. 네. 저도- 짧을수록 좋아요, 저는. 네. 그래서 더 뭔가 강렬하고 간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게 저는 단편 영화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우선 아까 말했듯이 독립영화는 진심이 담겨 있다라는 매력이 있고, 네. 또 상업영화와 다르게 독립영화는 조금 더 마이너한 소재를 담고 있는 영화가 많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재미를 느끼기도 하고요. 현우님이 말씀하다시피 단편 영화의 경우 시간이 짧잖아요. 저도 집중력이 안 좋아서 막 2시간, 3시간 하는 영화를 보기 힘들 때도 많은데, 그래서 영화를 보고 싶긴 한데 뭔가 2-3시간 동안 보긴 힘들다 할 때 단편 영화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단편 영화가 짧은 시간이라서 좀 스토리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짧은 시간 내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승전결을 다 담아내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압축적이고 그런 짧은 시간 안에 스토리를 보여주는 작품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들 집중력이 짧으셔. 저도 집중력이,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 영화를 끝까지 보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드라마를
보거나 이러면 이제 시간이 더 늘어나잖아요. 보통 16부작이니까. 그래서 저도 영화를 그래서 보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 2시간도 힘들어서 저도 단편 영화를 일부러 찾아볼 때도 있기는 해요. 그 안에 뭔가 깔끔하게 끝나거나 아니면 뭐 찝찝하게 끝날 때도 많지만 뭔가 말씀하셨다시피 하고 싶은 말 이야기들을 그 시간 내에 표현하는 것도 가끔 보면 되게 기발하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이한 기법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영화가 최근에 못 봐가지고 영화가 보고 싶네요 또. 그렇다면 두 분이 영화를 많이 좋아하시니까 어떤 영화를 인상 깊게 보셨는지도 궁금해지거든요. 혹시 상업영화 2편, 독립영화 2편 해가지고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도 찾아서 주말에 보겠습니다. 어떤 분? 현우님 먼저.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 저는 일단 인생 영화를 말하면 너무 제 취향을 들켜버릴 것 같아서 올해에 본 영화들 중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근데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단편 영화인가요? 상업영화 먼저 해주세요. 네. 네네. 상업 영화 중에서 올해 제가 사실 영화를 좀 영화관에서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영화관을 올해 좀 자주 못 갔어요. 그래서 많이 보진 못했지만 3월, 2월쯤에 개봉한 시라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 그 고전. 그렇죠. 네. 네, 뮤지컬 영화인데 이제 줄거리는 좀 되게 글을 잘 쓰지만 자기 좀 스스로 좀 못났다고 컴플렉스가 있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 여자가 좋아하는 다른 남자 그리고 그 남자도 그 여자를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둘을 좀 도와주는 그런 편지를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거기에 녹여내서 표현하고 뭐 그런 내용인데 일단 그 주연 배우 그 피터 딘클리지 배우가 정말 카리스마가 넘치고 그리고 이제 뮤지컬 영화를 제가 원래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저 알람으로 해놨습니다. 아침에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진 않죠. 모닝콜이라 했지 일어나진 않고요. 네. 그냥 누워 계신 거네요. 네, 그러면 그렇죠. 그 모닝콜을 들으면서 누워 계신다고. 네. OST가 되게 좋은가 봐요. 네, 네, 정말 좋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 추천 영화는? 두 번째 영화는 또 얼마 전에 개봉한 인생은 아름다워. 그것도 뮤지컬 영화네요. 네, 제가 예, 취향을 들키지 않으려고 했는데 네, 뮤지컬 너무 영화를 티가 날 좋아하는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돼버렸네요. 네네. 그래서 한국 영화이고 그리고 최근에 봤어요. 근데 영화관에서 3번을 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처음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네. 어떻게 하다가 2번째 보고 3번째 보는데 볼 때마다 이제 새로운 매력이 보이고 좋았던 부분들이 보여서 영화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래도 그 한국의 그 전설의 부르의 명곡들이 이제 OST로 나오기 때문에 전 그 영화가 좋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이제 영화관에 가면 그 관객들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었는데 근데 최근에 가보니까 이제 막 중장년층 관객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뭐 부부끼리 오시기도 하고 가족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막 좀 소소한 뭐 깨알 웃음 포인트 이런 데서 되게 웃으시고 노래도 되게 즐기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좀 가족 영화라고 생각해요. 나이대가 좀 높은 분들에게도 어필을 할 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족들 특히 엄마한테 꼭 가서 보라고 했었고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영화는 그렇게 2가지입니다. 아직도 상영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네네. 기회가 되신다면 이걸 보시는 분들도 한번 극장으로 찾아가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못 봐가지고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3번 보세요. 3번이나요? 네. 네. 집중력이 3번을 볼 집중력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나나님은 상업영화 2편 추천해 주신다면? 저는 일단 현우님과 다르게 제 취향을 듬뿍 담아서 좀 추천을 네.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추천하는 영화는 타이타닉이라고 아, 네, 너무 유명한 영화라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제 인생 영화고요. 그런데 영화를 좋아한다는 분들한테 타이타닉이 인생 영화라고 하면은 조금 의아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상업 영화라서 그런지. 근데 저는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옛날에 제가 되게 어릴 때 유치원생인가 초등학생 때 이 영화를 TV에서 아니요? 제 표정에 들켜버려서 아 나이대가 저는 내가 몇 살 때 봤더라 잠깐 이 생각을 했어요. 혹시 재개봉했을 때 보신 거 아니죠? TV에서 틀어주는 걸 TV에서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TV에서 이 영화를 틀어줘서 거실에 엄마랑 둘이 이렇게 앉아서 봤거든요. 그걸 부모님과 봤다고요? 네. 타이타닉 왜요? 유치원생이요? 아 TV에서 나온 거면 약간 수위가 조절이 된 그렇죠. 타이타닉을 보신 거네요. 아 네. 네. 그래서 엄마랑 둘이 이렇게 앉아서 봤었는데 그때 그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고 그래서 그 추억이 너무 좋게 남아서 아직까지 좋아하는 영화이고요. 그래서 그런 약간 엄마랑 봤던 그 기억이나 네. 그 집의 느낌과 그런 게 다 포함돼서 네. 그 영화가 더 좋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전 영화의 매력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영화가 그런 경험이나 추억들을 선사하는 매체이다 보니까 아 네. 이번 시민 영상제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추억을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아 네. 깨알 홍보. 그럼 두 번째 영화는 그리고 두 번째 추천하는 영화는 시카리오라고 약간 액션은 아닌가? 어쨌든 FBI 요원이 마약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서 그런 수사하고 잡고자 노력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일단 스토리 자체가 너무 잘 짜여져 있고 또 그 분위기가 정말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아 시카리오 배경이 혹시 멕시코. 아 멕시코인가요? 아 그런 약간 그런 그 나라의 느낌이 많이 나는 영화인가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제가 지인들한테도 추천을 많이 했는데 본 사람은 정말 다 재밌다고 했어요. 아 정말요? 그래서 시카리오 넷플릭스에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배우가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배우가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 저는 이름이 기억이 나질 않네요. 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카리오 맞죠? 네, 아. 이게 1편이 있고 2편이 있는데 아 네. 두 편 다 재밌고 저는 1편을 더 재밌게 보긴 했어요. 아 후속작도 있군요. 그러면 약간 흥행을 했던 영화인데 왜 제가 모를까요? 추천하셨으니까 꼭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독립 영화 두 편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독립 영화 중에서도 그것도 올해 본 영화 중에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 태어나길 잘했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전주를 배경으로 해서 그런 독립 영화인데 네. 저는 올해 본 영화 중에서 이제 좀 손꼽게 인상 깊게 남았거든요. 뭐 전주를 배경으로 했다는 것도 뭐 재밌기도 하고 뭐 영화가 좀 위로가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좀 대사가 또 이제 좀 가슴에 와닿는 부분도 있고 저는 영화가 끝나고 이제 주연 배우분이 직접 부르신 그 노래가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올라가는데 그 노래도 되게 인상 깊었고 그래서 저는 영화관에서 보고 되게 좋은 경험했던 것 같아요. 아 대체적으로 영화를 보실 때 음악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네, 사운드나. 그래서 좀 영화관에서 어떤 노래를 듣게 되면 그 노래가 더 좋게 느껴지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노래를 들었을 때 그 영화를 봤던 기억이 같이 나고 그래서 영화랑 음악이 서로 좀 그 감동을 좀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뮤지컬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저희 내일 영상제에 출품된 작품 네 작품 추천드립니다. 네 작품을 그게 다 합쳐도 러닝 타임이 웬만한 영화 한 편보다 짧거든요. 그래서 네네. 내일 꼭 와서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제목이라도 추천드립니다. 얘기해 주시면 네 편이 일단 상영 순서대로 네. 흔적, 이제 그만 다니려고요. 그리고 여름을 걷다, 낯선 이렇게 네 편입니다. 네 편 다 보셔도
다른 영화 한 편 보시는 것보다 시간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네 편 대충 줄거리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뭔가 듣는 분들이 약간 구미가 땡길 수 있게 약간 가고 싶다 느껴질 만큼. 제가 입이 아파서 이나나님한테 맡기고 싶은데 제가 추천했으니까 제가 말을 해야겠죠. 네네. 일단 흔적, 첫 번째 작품 흔적은 흔적에 대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그 인터넷에서 좀 기록을 그 장의사라고 부르나요? 그 기록을 지워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제 자기를 과거에 좀 힘들게 했던 사람을 만나서 일어나는 그런 스토리이고요. 아, 네. 그리고 두 번째 작품 이제 그만 다니려고요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목에서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그만 다니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는 제목이라서. 네네. 그래서 제목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여름을 걷다는 그게 여자 주인공이 이제 어떤 자기 어머니가 다녔던 고등학교를 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절대 입이 아파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나 봐요. 예, 이제 좀 기대감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말을 하고 어머님의 은사님을 만나시나요? 그럴 수도 있고 내일 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네. 궁금해졌어요. 네네. 벌써 관객이 한 명 늘었네요. 네. 그러고 이제 네 번째 낯선은 그 이제 여자 주인공이 진안으로 귀농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좀 어렵잖아요. 이제 처음에 도시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시골로 시골에. 가게 되면은 좀 적응을 하기 어렵고 뭐 그런 부분이 초반에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재밌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네 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꼭 보러 가야겠어요. 이거 들으니까 더 보고 싶어져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단편 독립 영화를 네. 저는 일단 이것도 너무 유명한 영화라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지만 벌새라는 영화 추천드리고요. 아, 네. 이 영화는 주인공인 은희의 성장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좀 슬프면서도 따뜻한 영화이고요.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 보시면은 더 공감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시대를 살진 않았지만 저의 학창 시절이 떠올라서 굉장히 감명 깊게 본 영화입니다. 그 시대 배경이 혹시 언제인가요? 그 막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요좀 90년대네요. 네. 왜 제 기억 속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90년대생이 2000년대생이신가요? 2001년생입니다. 아, 그러시면은 아예 모르는 일이시겠네요. 충격적이네요. 전 그래도 2001년생이시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시대 배경은 공감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재밌게 봤기 때문에 느낌만. 네, 두 분은 그 시대를 살아오셨으면은 아직 안 보셨으면 보시면은 저도 네, 2000년대생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죄송합니다. 네. 현우님도 2000년대생 아니세요? 저는 아닙니다. 네. 저는 아니신 걸로. 90년대생입니다. 네, 네. 아니신 걸로. 두 번째 작품은 어떤 그리고 작품일까요? 두 번째 작품은 도망치기 좋은 날이라는 단편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그 전주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김혜리 감독님의 작품이고 아마 유튜브에서 감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화는 아동 영화이고 이것도 성장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단편 영화이지만 굉장히 따뜻하고 이런 감성을 잘 담아냈다고 생각하고 조금 그 플로리다 프로젝트라는 분위기 영화의 분위기라도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따뜻하고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두 분이 추천해준 영화를 들었는데 현우님은 이제 취향을 안 들키시려고 노력하셨다고 하는데 되게 취향이 되게 많이 느껴지고 하나님은 오히려 애정을 담아서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 취향을 담았다고 하시는데 뭔가 여러 가지 장르를 되게 즐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제가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진짜 본인 취향 듬뿍 담아서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아쉬우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인생 영화를. 근데 또 뮤지컬이라서 소나무시네요. 네. 이 정도는 취향이 어떤 영화인가요? 저는 라라랜드 되게 좋아했어요.
아 이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했어요라고 하시네. 좋아하는 중이에요. 아, 네, 좋아하고 계시죠? 아, 네. 왜 좋으신 거예요? 뭐 다른 분들도 인생 영화라고 꼽으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아, 네. 라라랜드, 네. 네, 그 때가 개봉했을 때가 제가 아마 수능 보고 직후였던 것 같아요. 그때 한참 감수성 예민하던 시기였는데 뭐 노래가 좋았던 것도 있고 그 영화에 보면 이제 좀 일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영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스토리 그리고 사랑에 대한 스토리 그 두 가지 줄기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너무 둘 다 좋았어서 그 영화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되게 그것도 영화관에서 좋은 감상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영화관에서 3번 봤어요, 그걸. 저도 막 이렇게 막 엄청 좋아하진 않는데 그 라라랜드만의 그 느낌이 너무 좋아. 배경도 물론 좋고 색감도 좋고 하지만 그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일과 사랑, 사랑과 일 이런 그 이야기도 균형이 되게 어우러져서 진짜 우리의 삶 같은 느낌도 있기도 하고 저도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고 하나님은 인생 영화 하나 꼽자면 어떤 영화? 저는 일단 인생 영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이타닉이고 지금 핸드폰 배경화면이 라라랜드이신데 보여주세요. 아, 핸드폰 몰래 하는 걸 들켜버렸네요. 배경 라라랜드예요? 아 진짜 라라랜드. 저 보여. 아 진짜 좋아하고 계시는 중이네요 진짜로. 아직도 수능이 끝난 지가 언젠데 이러면서. 네네. 이렇게 또 들켜버렸네요. 네. 저도 라라랜드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고 저는 엔딩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그 눈빛 아니면 그 뮤지컬 장면? 그 여자 주인공이 선택을 하잖아요. 네. 어떤 선택인지 스포일러라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제가 좋아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그 결말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안 된다. 약간 너무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저도 봤거든요. 제 친구 중에. 근데 저도 결말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말. 라라랜드 결말 만족하십니까? 결말이 아름답죠. 아 결말까지도 품을 수 있다. 만족하신다. 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이제 뭐 자세히 말하면 스포가 돼버리니까 말을 아, 네. 못하지만 좋았고 그래서 저는 그 엔딩 장면도 되게 좋아해요. 볼 때마다 뭔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엔딩 크레딧 나오잖아요. 그때 네. 되게 가슴이 뭉클해지는 영화관에서 7번 봤는데 7번 다 울었어요? 글썽했죠. 아 또르르까지는 아니고 글썽. 네네, 제가 눈물을 잘 참아서 아 네, 가슴 뭉클하고 글썽하고 아 그렇게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대치인가요? 감정 표현에. 보고 우신 영화가 있긴 해요? 네, 좀 슬픈 영화들 많죠. 되게 아, 눈물을 자아내는 영화들이 있는데 라라랜드는 아니었다. 라라랜드는 뭉클했다. 아, 뭉클한 영화였다. 그럼 하나님은 그 타이타닉 외에 또 다른 인생 영화는 없으신 거예요? 저도 또 현우님이 계속 뮤지컬 영화를 말씀하셔서 뮤지컬 영화를 한 편 추천드리자면 네네. 저는 헤드윅이라는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네, 이 영화는 뮤지컬이 원작인데 영화로도 만들어진 영화고요. 그래서 전 조금 이것도 성장 영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근데 정말 그 나오는 노래도 너무 좋고 저는 원래 뮤지컬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도 이 작품은 재밌게 봤습니다. 결말이 되게 저도 그 영화를 못 봐가지고 얘기를 들으니까 또 볼 영화가 계속 많아지는 느낌이긴 한데 혹시 좋아하는 감독 있으신가요? 두 분 다? 정적. 뭔가 취향이 두 분 다 약간 뭔가 확실히 있으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또 말하려니까 틀릴까봐 무섭네요. 외국인 이름인데 리들리 스콧 선생님을 좀 좋아하거든요. 네. 그냥 뭐 그 작품들 막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대표작 감독으로서 네네. 좀 리스펙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장르에 가리지 않고 이거 하면 이것도 정말 명작을 만들어버리고 저런 쪽에 손대면 또 저것도 명작으로 남아버리고 좀 멋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그래서 감독을 꼽으라 하면은 그분을 꼽을 것 같아요. 혹시 그분의 작품 중에 기억이 나시는 작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지금 맞는 감독님을 말하고 있는지 무서워서 말을 안 하고 싶은데 네. 그 있잖아요. 유명한 분인데. 지금 네이버 키셔도 돼요. 그래요? 네이버 잠깐만. 네, 켜주세요. 네이버 보시. 하나님 말씀하시는 동안 네이버 찾아보시면 네이버 키시는 동안 제가 네네네. 좋아하는 감독님을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저는 데이빗 아 네이버 데이빗 이렇게 뭐 정정해서 많거든요. 되게 데이빗 핀처 감독을 아 좋아하고 핀처 아 네네. 아저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제가 데이빗 하고 뒤에 기억이 네 데이빗 뭐죠? 네, 그분을 좋아하고요. 아 네 핀처 네, 네 혹시 작품 대표작이 있다면 대표작 네이버를 띄워주세요 여기 같이 검색하면서 저는 현우님 검색 다 하셨을까요? 다 했죠. 그럼 네이버 진짜 좀 빌려주세요. 아 네이버 드릴게요 여기. 네. 아 저 아까 말하던 감독님 맞아요. 아 맞아요. 네. 대표작 알려주세요. 일단 블레이드 러너가 있고 블레이드 러너 원 그 막 아마 80년대에 나온 그 작품인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정말 불후의 명작이라 생각하고 아 네네. 그리고 이제 뭐 글래디에이터 뭐 이런 것도 네네. 되게 많은 분들이 명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뭔가 SF와 고전과 뭔가 이런 걸 넘나드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리스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작품 있지 않나요? 최근 작품. 있겠죠. 하지만 입이 아프기 때문에 아, 여기까지만 네. 말하겠습니다. 입이 아프시면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끝나고 네, 가겠습니다. 맞으시는 걸로. 네. 하나님 네, 우선 저도 데이빗 핀처 감독 제가 말하고자 했던 감독 맞으세요? 맞고요. 아 네, 저는 긴장을 안 한 줄 알았는데 긴장을 했나 봅니다. 갑자기 뭔가 하얘지죠. 네. 당황스럽고 외국인이니까 조심해야겠다. 이거 외래어 표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발음도 조금 조심해야 네, 되고. 영어 발음이니까. 네, 일단 제가 좋아하는 감독님이고요. 대표작은 일단 파이트 클럽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제가 핀처 영화 중에서는 가장 좋아하고 그 일단 브래드 정말- 피트 나오는 네네. 거 말씀이시죠? 브래드 피트가 정말 멋있게 나오고 네. 젊었을 때의 네. 브래드 피트. 네. 조금 벌크업한 브래드 피트. 봐야겠네요, 꼭. 네. 그리고 다른 영화 중에는 나를 찾아줘라는 영화도 아, 굉장히 진짜 흥미진진하고 끝까지 긴장감을 놓칠 수 없는 영화. 그래서 이것도 또 영화를 좋아하신다는 분들께 좋아하는 감독이 데이빗 핀처라고 하면은 조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금 상업 영화 느낌이 나서 그런가? 주변에 독립 영화 하시는 분만 계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영화는 물론 뭐 소재도 중요하고 어떤 이야기를 그쵸. 전해놔도 중요하지만 일단 재밌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접하기 쉬운 게 어쩔 수 없이 상업 영화가 더 접하기 쉬운 환경인데 뭐 저는 뭐 마블 좋아한다고 해서 존중합니다. 뭐 마블 좋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영화는 재밌는 게 가장 먼저다라고 생각을 그쵸, 그쵸. 하는데 네. 핀처 영화는 정말 어떤 영화를 골라도 다 재밌고 지루함 없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중에 그 나를 찾아줘 이외에 또 추천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파이트 클럽. 마음을 읽었어요. 파이트 클럽. 알겠습니다. 감독 물어본다는 말은 없었잖아요. 아니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네네. 혹시나 해서 이제 잘 아실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외래어 표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셨는데 어쨌든 추천해주신 작품들은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주말에 되게 많이 해주셨잖아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 하나님 그때 어렸을 때 TV에서 본 타이타닉 말고 또 보셨잖아요. 커서 타이타닉을 네. 또 그러니까 뭔가 검열이 들어가지 않은 전체 관람가가 아닌 타이타닉을 보셨는데 그때랑 좀 느낌이 다르시지 않으세요?
이 그래, 네.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간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뭐 못하실 말씀 네.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뭐 19금 딱지 좀 달아주세요. 일단 제가 커서도 이 영화를 정말 연례 행사처럼 거의 매년 보는 것 같은데 어릴 때는 제가 재난 영화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막 네네. 해운대 2012 이런 영화들 막 스펙타클하고 재밌으니까. 그래서 어릴 때는 타이타닉 볼 때도 그런 막 좋아하면 안 되지만 그런 사고 장면을 조금 재밌게 봤던 것 같은데 커서 봤을 때는 또 엔딩이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많아요. 막 노부부가 끌어안고 침몰하는 순간에도 이렇게 끌어안고 계시기도 하고 마지막까지 막 악기를 연주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엔딩 장면을 더 감명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판자 위에 두 명이 올라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추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지만 판자 위에 두 명이 올라갔다면 감동적이지 않은 영화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은 죽어야. 본인이 희생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야 조금 영화적인 느낌이 있지 않나. 잭을. 잭의 죽음으로 완성된 영화가 아닌가. 맞아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게 없었다면은 감동적이지 않은데 저도 그 마지막 장면인지 아닌지 기억 안 나는데 그 목걸이를 그 던지는 그 장면이 저는 아직도 그게 되게 약간 충격적이라고 해야 되나? 막 그래서 저도 기억에 남는 영화기는 해요. 네, 저 오늘 또 이번 주에 볼 영화가 엄청 많아졌어요. 오늘. 어쨌든 오늘 낯선 자리에서 처음 만나는 저랑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함께 이야기로 1시간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눈 소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일단 이렇게 평일 대낮에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을 하게 될 거라고는 그냥 살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렇죠. 마이크 들고 교회 앞에서 네. 영화 이야기를 할 줄이야. 네, 하나님과 그래서- 함께 중학교회 앞에서. 네. 그래서 뭔가 색다른 경험이고 그리고 좀 불러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에요. 정말 재미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재미만 있었나요? 유익했죠. 네, 뭉클하거나 뭐 감동적인 순간 없었나요? 감동적인 순간이요. 매 순간이 감동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영화를 사랑하는 남자 박현우였습니다. 기승. 그러니까 아직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 네, 일단 저는 이런 라디오라던가 방송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되게 말씀 잘하셨어요. 그래서 엄청. 너무 긴장을 했었는데 이제 네. 슬기님께서 너무 편하게 잘 이끌어 주셔서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영화라던가 제 취향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좋았고 그래서 내일도 시민영상제 많이 오셔서 좋은 영화 많이 보고 가셨으면 합니다. 네. 내일 두 분이 성황리에 GV를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저도 기대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로 만나는 시민영상제 2022 전주 시민 라디오데이 영화를 말하는 사람들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랜만에 진행이라 너무 중간중간에 어색하고 버벅거리고 너무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어요. 그래도 오늘 기꺼이 나와주신 두 분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또 라디오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뒤에 이어질 4시 방송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화를 말하는 사람들 진행의 류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